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화를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 폐렴이나 감기처럼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소 급진적인 이론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역행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데이빗 싱클레어 박사의 장수 이론을 바탕으로 당연하게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노화를 역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수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지만 오징어학의 스타일로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노화와 연관된 유전자 중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인체 내 물질들은 서투인, mTOR, PGC1입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암과 노화를 억제시키는데 필수적인 효소인 서투인, 그리고 몸속에서 그 스위치가 켜졌을 때 몸속 세포들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여 수명을 50%나 증가시킬 수 있는 마스터 유전자인 PGC1은 활성화될수록 생존과 노화를 역행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며 억제될수록 인체 내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mTOR,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자극하고 억제시키느냐가 노화를 역행하는 관건인데요. 소식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회충과 연관된 세 가지 물질들은 적절한 기하의 상황에 자동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과학자들은 굶지 않으면서도 노화를 역행하는 핵심 물질인 서투인을 활성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서투인을 활성시키는 물질로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성분이 포도에 많이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초파리와 생쥐의 수명을 20%나 증가시키고요, 암, 심장병, 당뇨 등 수십 가지 질환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인간에게도 당연히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쥐에게 투여하여 기적적인 효과가 나올 만큼의 레스베라트롤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요, 하루에 포도주를 1000잔 정도 마셔야 할 정도로 고용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많이 마시는 프랑스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낮다고 알려진 프렌치 패러독스 같은 것을 볼 때 고용량이 아닌 저용량에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이나 인체 나이를 덜 늙게 하는 것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영양소, 그 첫 번째가 바로 레스베라트롤이고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알맹이만 쏙 빼먹고 씨와 껍질은 버렸었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포도의 껍질과 씨앗입니다. 농약 세척을 철저하게 잘 하시고 껍질도 드시고 씨도 자근자근 씹어서 포도 자체를 온전히 다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도 씨에는 레스베라트롤뿐 아니라 프로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혈압 감소, 혈당 감소, 인지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다음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 바로 나드입니다. 나드가 인체 내에 충분히 존재해야만 서투인이 활성화됩니다. 나드는 단순히 서투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떠나서 스트레스 저항성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 뇌 보호, 에너지 대사 증진, 그리고 인체 내에서 수백 가지 반응들의 조효소로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드가 감소하고 나드가 감소하면 서투인의 활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드를 투약하여 서투인의 활성을 증진시키면 회춘에 한 단계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 나드가 인체 내에서 합성되는 경로를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NMN,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에서 바로 나드로 가는 경로이고요. 이 NMN이라는 물질이 늙지 않은 것에 도움이 되는 핵심 물질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섭취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재료인 브로콜리입니다. 물론 싱클레어 박사는 브로콜리를 직접 먹진 않고 브로콜리 속에 NMN을 약으로 만들어서 섭취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직구가 어려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곧 보약 아니겠습니까? 브로콜리를 3분의 1쪽에서 반쪽 정도, 매일 드시는 것은 곤란하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드셔보세요. 전에 제가 혈관 속의 칼슘을 제거하는데도 브로콜리 이야기를 드렸었죠. 브로콜리는 정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슈퍼푸드입니다. 단, 제가 전에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시보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브로콜리를 드시면 가스가 차고 속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결법은 제가 또 무슨 말을 할지는 다들 짐작이 가시죠? 설명란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조하시고요.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도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만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땀 흘리는 운동이 또 장수유전자의 스위치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장수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만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잘 따라오실 거라고 약속하실 분들은 댓글로 약속한다고 꼭 남겨주세요. 글로 쓰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저 보세요. 곧 있으면 실버 버튼이